캐리어가 트랜스포트 된 현상에 대해서 드리프트와 디퓨전으로 나눠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캐리어 트랜스포트 피나미나를 했었습니다. 자, 드리프트에 의해서 전자가 홀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터멀 velocity로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홀이라면 이렇게 전기장이 있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자,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터멀 velocity가 2분의 1의 m의 v th 제곱이 kbt 정도 되는 거고, v 터멀 velocity가 2kbt 나누기 m이다 라는 값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요 속도하고 전기장의 속도가 좀 커렉션 되는 텀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자가 홀이 가다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 뭐와 충돌을 하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고체에서 실리콘을 생각해보면 실리콘 이런 것들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아무런 그 움직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진동이 있습니다. 이게 스프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실리콘 이런 원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떨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성이 깨집니다. 충돌이 거리가 단위 길이당 레티스 컨스턴트 길이만큼 이렇게 규칙적으로 됐었는데 A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하면 경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칙성이 깨져서 이것은 전자가 지나가면서 충돌하는 현상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우리가 표현할 때 질량이 무거우면 모빌리티 떨어진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좌지향에다가 충돌하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고려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충돌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진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짧아지게 되면 이 충돌에 따라서 충돌이 많아지면 모빌리티는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충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떨고 있는 이 진동이 커지면 이 모빌리티도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빈번해지기 때문에 그 차지가 지나가면서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 모빌리티가 줄어드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티스가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논 스캐터링이라 그럽니다. 포논. 자, 이런 포논이란 것이, 포온이 전압이잖아요, 그죠? 전압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란 것은 공기의 진동이 바로 소리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질에서 똑 때렸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은 이 매질이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티스에 의한 레티스 스캐터링 혹은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차지에 늘어나게 되고 전자가 이제 이 충돌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결국 모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캐터링 티어리 충돌 이론에 따라서 first order에 일단 스캐터링 티어리에 따르면 이 모빌리티는 대략적으로 레티스에 의한 충돌은 T에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표현할 때는, 실험적으로 표현할 때는 T에 마이너스 n성 그래서 모빌리티가 온도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 레티스 스캐터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리콘에서 우리가 앞서 도핑이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도핑은 불순물을 넣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순물은 또한 규칙성을 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nized impurity scattering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너 혹은 액셉터가 차지를 주고 도너는 차지를 주고 나면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액셉터는 차지를 받고 나면
네거티브 차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가는 전자 E-와 홀이 생각해 보면 일렉트론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스캐터러가 된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당구공처럼 멀리서부터 쿨럼 스캐터링이라 그러는 쿨럼 포스에 의한 스캐터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차지가 있다. 전자가 그냥 쭉 이렇게 지나가면 쭉 당겨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휘어질 것입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쭉 가다가 이렇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쿨럼 인터랙션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오나이즈 되어 있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다. 쿨럼 스캐터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서멀 벨라시티가 증가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있었죠. m분의 2kBT라 되어 있으니까 증가하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이게 빨리 지나가겠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이게 이제 영향을 덜 받는 형태가 됩니다. 느리면 가다 빨리 당겨질 텐데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멀리 거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이 임퓨리티 차지된 임퓨리티의 영향을 덜 받아가지고 되고 대신에 이제 요 임퓨리티 농도가 높으면 이 차지의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커지겠죠. 그래서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T에는 오히려 2분의 3성에 비례하고 결국 온도가 높으면 서멀 벨라시티가 높기 때문에 쭉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이 임퓨리티 농도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모빌리티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임퓨리티 그 덴시티는 도너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남은 플러스 차지 띄고 있는 도너 양과 그리고 억셉터가 전자를 채우고 나서 마이너스 형태로 된 것을 모두 합한 것을 임퓨리티에 대한 농도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빌리티에 이제 두 가지 렉티스 바이브레이션과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영향, 쿨럼 스캐터링 각각 영향을 준다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바빌리티다 했을 때 어떤 타임 시간에 디퍼렌셜 타임에 타임 dt가 있다 그랬을 때 확률적으로 요 dt에 대해서 dt에 대해서 이 시간 동안에 스캐터링 타임에 이제 mean time인데요. 이걸 이제 mean time이라고 그랬습니다. mean time인데 between any scattering event 라는 거를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dt에 대해서 스캐터링 타임에 대해서 dt 영향을 요만큼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probability입니다. 충돌하는 확률에 비례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타우가 길면 길수록 확률적으로 줄어들고 얘는 확률적으로 시간이 길면서 충돌할 확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관심 있는 시간 영역에다가 충돌 시간을 나눠준 값이 어떤 probability다. of the scattering event의 probability다 생각해보면 이 충돌 probability는 결국 보면 타우의 임퓨리티에 의한 충돌 확률에다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레티스의 충돌에 의한 확률, 두 확률을 이 임퓨리티 스캐터링 이벤트에 대한 것과 그리고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스캐터링 이벤트 확률 두 개 합한 것이 실제 충돌 확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를 어떠한 이유든 mean time between any scattering event가 되고 임퓨리티에 의한 것에 대한 확률과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확률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타우 1은 타우 i분의 1 더하기 역수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질량분의 이 타우랑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것을 타우분의 1이라는 것은 m의 뮤의 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모빌리티가 있을 때 이 모빌리티는 비례하니까 타우분의 1 비례하니까 모빌리티는 여기에 임퓨리티에 의한
모빌리티 영향 받는 것과 그리고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영향 받는 것의 두 개의 조합 평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이 충돌에 의한 그 모빌리티의 어떤 값을 관계식에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앞서 J가 흐르는 전류가 일렉트릭 필드 이항을 할 때 뮤의 n의 n 더하기 뮤 p의 p 더하기 여기에 E 필드 비례한다 그랬고 얘가 물질 상수라 해서 컨덕티비티라는 값으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위는 오hm 센치의 인버스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P-타입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인 경우에 대부분이 P-타입에 의해서 비례될 거기 의존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할 수 있을 거고요. N-타입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일 때는 대부분 돈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필드로 비례한 걸로 근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트린직한 물질인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인트린직한 물질은 각각 요 전자와 홀이 이제 같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있을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올라가서 여기에 전자가 되고 홀이 만들어진 요 농도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N과 P가 같은 NI가 되니까 E에 뮤 N과 전자의 캐리어 농도와 모빌리티와 뮤 홀의 모빌리티에다가 NI를 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인트린직한 반도체의 시그마다 전기 전도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 충돌하면서 그 충돌 타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시그마라는 것을 우리가 역수로 표현했을 때 이제 시그마 분의 1이라는 값을 우리가 2에 이제 뮤 n의 n 더하기 뮤 p의 p 이제 익스트린직한 세미컨덕터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리지스티비티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hm 센치입니다. 오hm 센치인데 이거를 리지스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 로에다가 단면적이 A이고 그다음 길이 L일 때 여기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저항 R이 로에 이제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이런 저항값으로 조직이 됩니다. 레지스턴스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알고 있으면 각각 모빌리티와 요 차지 농도를 알고 있으면 결국 레지스턴스를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라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핑을 했을 때 전자를 도핑하고 그 다음에 홀을 도핑하고 했을 때 그 도핑 농도에 따른 저항이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라는 것을 사실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충돌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쭉 증가하고 홀이 쭉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속도가 무한대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0의 7성 cm/s 정도로 이 이상 증가하지 않고 속도가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velocity saturation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전기장에 대해서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V의 전자는 이 saturation 속도에다가 1 플러스 2 분의 2 제로의 n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성 이렇게 해서 전자 같은 경우인데 E가 충분히 크면 E의 제곱의 2분의 1성이잖아요. 그럼 VS의 E로 근사가 됩니다. 근사가 되고 요게 ES 나누기 E 혼이 되겠죠. 제로의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홀인 경우는 이제 saturation current하는데 식이 조금 다른데요. 1 플러스 2 positive의 2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일성의 일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사적으로 충분히 크면 VS 나누기 2의
제로에 P가 되고 이게 E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속도가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요게 각각 모빌리티에 해당되는 값음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세츄레이션을 고려한 속도가 이게 이 필드에 대해서 속도가 그냥 쭉 비례하는 게 아니라 끝에 올라오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세츄레이션 이 필드에 대해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보면 여기 속도가 갈륨 아세나이드요.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기 속도가 증가하면 여기 감소하는 영역이 있어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줄어드는 그 형태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NDR이라 그래서 네거티브 디퍼런셜 레지스턴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현상이 우리 반도체 내에서 전자나 홀의 속도가 어떻게 의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속도에 관한 이제 얘기를 조금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